안녕하세요. 반백살을 앞두고 알콩달콩 신혼을 즐기고 있는 40대 후반 주부입니다. 아직 결혼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과 함께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어요. 사실 전 20대 때 한번 결혼을 한 경험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임신이 잘 되지 않아 고된 시집살이를 당했고 방패가 되어주지 못했던 전 남편에게 크게 상처를 받아 이혼 후에는 절대 재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었죠. 그렇게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결혼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누구보다 절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 행복한 중년을 보내고 있답니다. 남편은 좋은 대학에 나와 학벌도 좋았지만 집안과 인성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시댁 집안은 대대로 공부를 잘했고 사업 수완도 좋아 집안 자체가 잘 사는 집안이라는 걸 온 동네가 알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저는 시부모님께서 절 너무나 못마땅해 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우리 윤철이가 내내 일만 하고 동사람을 안 만나러 다녀서 나는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나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어서 얼마나 다행인가 몰라. 미영아, 우리 윤철이 만나줘서 너무 고맙다. 내가 죽을 때까지 윤철이 배필을 만나지 못하면 어쩌나 얼마나 걱정이 많았는지. 자기 동생들은 다들 결혼해 가정을 꾸렸는데 우리 윤철이만 짝이 없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 그래, 맞아. 윤철이 제가 좀 재미가 없는 애여야지 말이야. 밖에 나가서도 일만 할 줄 알지? 우리가 연애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좋은 신부감을 떡하니 데리고 오니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미영아, 우리는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어. 너희들만 오붓하게 잘 살면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족하다. 혼자서 죽을 때까지 호라비로 사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이렇게 우리 윤철이 살려줘 고맙구나. 어머님, 아버님, 저를 구제해 준 게 윤철 씨죠 뭐. 사실 저는 한 번 결혼을 했던 몸이라 어머님, 아버님께서 절 마음에 들어 하실 거라곤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윤철 씨는 거기다가 초혼이고 주변에서도 소개해달라는 사람도 많았고 인기도 많았잖아요. 저야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식구를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어머, 누가 그런 소리를 해. 우리 윤철이보다 미영이 네가 훨씬 아깝지. 우리는 윤철이가 너 데리고 온 날 깜짝 놀라가지고 밤에 잠이 안 왔어. 어떻게 저렇게 곱고 단아한 신부를 데리고 왔을까 싶어서 말이야. 결혼이야 서로 안 맞으면 헤어질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우리도 윤철이한테 조금 사연은 듣긴 했는데 그런 힘든 일들을 꿋꿋하게 견뎌내 지금까지 잘 살아온 네가 난 더 대견스러운 생각뿐이야. 그럼. 요즘 시대야 그러면 안 된다는 게 다들 알고 있지만 예전이야 못된 시댁도 많았지 뭐. 우리도 옛사람들이라 사실 너희같이 젊은이들 생각을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이미 두 자식을 출가시켰고 그래도 남들보다 열린 마음으로 생각을 듣고 있으니 불편한 게 있다면 항상 편하게 얘기를 해다오. 이렇게 반겨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윤철 씨가 결혼하기 전에 어머님, 아버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고민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었거든요. 너무나 훌륭하고 좋으신 분들이라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저 스스로는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 저를 더 대견하고 훌륭하다 말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부모님께서는 40대 후반이 된 남편의 배필이 되어준 저에게 늘 항상 고마워 하셨어요. 저 또한 부족한 절 받아주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남편에게는 나이 차가 있는 두 남동생들이 있었는데
모두 결혼을 한 지 5년 이상이 되었던 상황이었죠. 결혼을 하고 나서 처음 시동생네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동서들은 얼마나 시집살이가 심한지 저에게 열변을 토로하기도 했어요. 형님이라고 불러도 되죠? 사실 시숙께서 결혼 생각이 없으시다고 해가지고 저희도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이렇게 떡하니 형님을 데리고 오시니 저희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솔직히 형님 자리가 비어있어서 그런가 시부모님께서도 저희한테 형님 몫을 다하길 원하시고 결혼하고 내내 시댁 행사도 장난 아니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맞아요. 형님 자리가 비어있으니까 시댁 행사만 있을라 치면 저희한테 와서 일하라고 은근 압박 주시고 가족들 다 같이 사업하는 건 아시죠? 전에는 우리 보고 나와서 일도 하라고 하셨다니깐요. 그러고 보니 형님은 지금 일 쉬신다고 하셨죠? 에휴, 그럼 앞으로 거기 가서 일하면서 집안일도 싹 다 해야 되겠네. 그래? 어머님 아버님께서는 별다른 말씀은 없으셨는데 그래도 사업장 나가면 크게 할 일은 없다고 해서 동서들이 시댁 행사를 다 챙겼어? 나한테는 크게 행사가 있지는 않다고 했었거든. 해봤자 명절 정도? 명절에는 다 같이 모여서 음식을 하는 거야? 아유, 형님, 몰라도 너무 모르신다. 결혼 한번 해보셨으니 뭐 어느 정도 아시지 않아요? 설마 저희가 형님 재혼인 거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죠? 명절뿐만 아니라 소소하게 모이는 행사들이 좀 있어요. 이제는 뭐 형님이 오셨으니 그런 거 다 도맡아서 해야죠. 어머님, 아버님도 말씀은 안 하시지만 형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길 바라실걸요? 맞아요. 어머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큰형이 결혼을 안 했으니 형님 자리가 비어 있어서 저희들이 일을 나눠 하는 거라고 하셨거든요. 결혼하신 지 얼마 안 돼서 형님한테 직접 말을 못 하시는가 보다. 그래도 저희가 형님 잘 적응하시라고 미리 말씀드려요. 어차피 결혼 한번 했었으니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저희 시댁은 그렇다고요. 형님이 알아서 나서서 하시면 더 좋아하실걸요? 저는 처음에 동서들이 하는 말이 저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시댁에서 처음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했을 때 동서들이 말했던 시댁과 실제 시댁은 차이가 있었죠. 저는 잔뜩 긴장을 하고 시댁에 갔었는데 생각보다 분위기가 편안하고 좋았어요. 제가 먼저 시댁에 도착을 하고 나서 두 동서들은 뒤늦게 참석을 했었죠. 오늘은 옆집에서 좋은 횟감이 들어왔다면서 먹으라고 가져다 주셨어. 보니까 엄청 싱싱하고 좋더라. 급하게 너희들 모이라고 한 것도 이것 때문에 오라고 한 거야. 다들 바쁜데 온 건 아니지? 아들들한테 물어보라고 하긴 했는데 급하게 모여도 이렇게 와주니 정말 고맙구나. 음식은 다 준비가 되었으니 일단 앉아서 먹자. 우리 두 며느리들은 형님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많이 도와주렴. 그럼요, 어머님. 저희가 알아서 잘하죠. 어머님 솔직히 전 형님께 저희가 무슨 말을 안 해도 괜찮을 거라 생각해요. 무엇보다 경력이 저희보다 있으시니까 더 잘하시겠죠. 이제는 형님이 오셨으니 저희는 한 발자국 물러나서 있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동안 어머님께서도 알게 모르게 형님 자리를 많이 기다리셨잖아요. 그래, 우리 큰아들이 좋은 짝을 만나길 바란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큰애는 우리 집이 아직 어색하고 낯설잖니. 너희들이 많이 도와주고 옆에서 어색하지 않게 잘해주렴. 내가 시집을 와서 보니까 동서들끼리 사이가 좋아야
화목하더라고. 아무리 시부모님과 사이가 좋아도 형제들끼리 좋지 않으면 결국에는 와해될 수밖에 없더라고. 두 며느리들이 우리 집안에서는 선배니 좀 더 도와주렴. 어머님, 그래도 형님은 형님이죠. 형님이 가장 큰 형님이신데 저희보다 더 많이 움직이고 잘하셔야 맞는 거죠. 저희끼리 저번에 모여서 한 얘기도 이런 거였어요, 어머님. 안 그래도 어머님께서 걱정하실 것 같아서 형님께 많이 도와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서요. 안 그래도 이번에 오시면 다시 얘기해 보려고 했는데. 형님, 들으셨죠? 저희가 도와드려야 형님이 잘 적응하고 편해지신다고 하시잖아요. 저희가 잘 도와드릴게요. 동서들은 그때 했던 말과는 다르게 다른 말을 했고 전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모께선 저를 많이 배려해 주셨고 종종 시댁에서 식사를 하긴 했지만 그럴 때마다 동서들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잘 참석하지는 않았어요. 남편에게 물어보니 그전에도 잘 참석하지는 않았었다며 말해 주더라고요. 동서들과의 사이가 점점 더 벌어지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바로 시모가 다쳤을 때였어요. 다리를 많이 다쳐 혼자서 움직이기는 어려웠어서 처음에는 간병인을 붙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낯을 많이 가리시는 시모에게는 더 부담일 것 같단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제가 시모의 간병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간병을 시작한다는 걸 알게 된 두 동서들은 부랴부랴 시댁으로 찾아오기도 했죠. 형님, 형님이 먼저 간병하겠다고 하셨어요? 아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이런 일은 동서들끼리 서로 상의해가지고 결정을 해야지. 어머님 하시면 우리가 다들 반대해가지고 형님 혼자 간병하는 거라 생각하시겠어요. 저한테 말도 안 하고 독단적으로 결정하신 거잖아요. 저도 알았음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텐데. 맞아요. 형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아무리 시집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어른들 이쁨 받고 싶어서 환장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건 좀 아니지 않아요? 그렇게 이쁨 받고 싶었으면 애초에 잘하고 왔어야 하는 건데 설마 형님 한번 갔다 온 것 때문에 신경 쓰이셔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더 잘하려고 이렇게 아등바등 간병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원래 간병은 전문가가 해야 하는 건데 형님이 이런 거 하실 수는 있어요? 동서들, 나 너무 당황스럽다. 시동생들이랑 남편이 처음에 간병 때문에 동서들한테도 다 물어봤다며. 근데 다들 간병 못한다고 절대 안 한다고 해서 나한테 물어봤던 거야. 간병하다가 쓰러질 일 있냐면서. 솔직히 아이들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해가지고 내가 하겠다고 한 거였는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어? 누가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저는 저희 애들이 집에 일찍 오니까 가서 챙겨도 줘야 하고 집안일도 잔뜩 쌓여있고 그렇다고 남편이 일찍 퇴근해서 도와주는 것도 아니라 제가 오로지 다 도맡아 해야 하니까 그래서 할 시간이 없을 것 같다고 한 거였는데 누가 무슨 그런 핑계를 대면서 못하겠다고 했대요? 동서, 조카들 학원 다 끝나면 9시라며. 와서 그냥 바로 자는 것밖에 안 한다고 나도 들었어. 동서네 집에 가정부 들여서 집안일 손댈 것도 없어서 그래서 동서들한테 시동생들이 부탁한 거였잖아. 이번에 간병하면 따로 월급도 주겠다고 했는데 동서네가 싫다고 해놓고서는 왜 내 탓을 해? 마치 자신들에게 상의 없이 제가 간병을 결정한 것처럼 말을 하니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죠. 물론 제가 간병을 하게 되면서 시부모님이며 시동생, 남편까지 저를 더 좋아하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마치 절 탓한다는 게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동서들이 제 탓을 하기에는 먼저 시댁을 챙기는 일도 한 번 없었어요. 한 번은 남편이 며칠 몸이 좋지 않았던 때가 있었는데 물어보니까 사업장의 기계가 고장이 나서 다들 무리의 일을 하다 보니 자기뿐만 아니라 시부모님 시동생들도 다 몸살이 났다며 말을 했었죠. 그날 제가 남편 몸살을 빨리 이겨내라고 아침에 백숙을 끓이고 달여 만들어 나눠 먹으라고 보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큰 동서가 난리가 나서 연락이 왔었죠. 형님, 진짜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런 건 말을 하고 결정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번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형님이 자꾸 그렇게 티나게 잘 보이려고 하니까 지금 제 상황이 너무 난처하잖아요. 오늘 백숙 끓여다가 보냈다면서요? 그런 거 하나하나 저희한테도 말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저희랑 같이 상의해서 보냈다고 하거나 아니면 시숙만 드시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시댁 식구들이 다 몸살 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딸랑 우리 남편만 먹으라고 만들어서 보내. 이왕 만들어서 보낼 거 다 같이 나눠 먹으라고 보내지. 그리고 이런 것도 동서랑 의논하면서 보내야 되는 거야? 나는 사업장에 문제 생긴 거 남편이 아파서 오늘에서야 알았어. 근데 동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며. 어제 그래서 밤늦게까지 문제 해결하느라 늦게 들어오고 고생했다는 거 동서들은 다 알고 있었다며. 시동생들은 현장 근무하고 있어서 남편보다 더 몸살 심하게 났다던데 그럼 와이프로서 동서도 챙겨줄 수 있었던 거 아니야? 제 남편은 제가 알아서 할 거니까 참견하지 마시고요. 형님이 그렇게 나오시면 시부모님이 차별을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까지 저희들 평화가 어떻게 지켜왔는데 형님이 그렇게 중간에 들어오셔서는 분탕질을 하세요.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으면 좀 의논을 하셔가지고 결정하세요. 그거 하나 때문에 제가 오늘 남편한테 얼마나 말을 들었는지 아세요? 그래, 동서. 나도 내 남편 알아서 챙기는 거니까 동서도 이렇게 전화 와서 백숙을 챙기라 마라 왈가왈부하지 마. 왜 내가 하는 일을 동서한테 말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동서야말로 시동생이랑 다툰 걸 왜 내 탓이라고 하는지 난 이해가 안 돼. 결혼을 하고서 전 신혼이기 때문에 신랑을 더 챙기려고 했던 게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런 행동들이 동서들 눈에는 눈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부터인지 동서들은 절 어떻게든 깔아뭉개려고 노력했죠.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생뚱맞게 자신들이 아닌 재혼 부부 얘기를 꺼내기도 하면서 분위기를 흐려놓곤 했어요. 어머, 형님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서 꺼내는 말인데 제 초등학교 동창 친구 중에 20대 때 결혼했던 친구가 있거든요. 걔가 못 모르고 처음에 결혼을 했다가 안 맞아서 2년도 안 돼서 이혼을 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또 재혼을 했는데 그쪽 남편도 초혼이었거든요. 시댁 식구들도 다 좋고 그랬는데 친구가 재혼이라는 게 엄청 콤플렉스였는지 내내 히스테리 부르다가 이번에 또 이혼했다지 뭐예요? 어머, 형님네 친구도요?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 있어요. 남자는 초혼인데 여자는 재혼인 부부요. 처음에는 남자가 초혼이니까 그래도 보듬고 잘 살겠지 했는데 역시나 이혼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이혼한다 어쩐다 말이 많던데 다들 초혼이었던 남자가 너무 불쌍하다면서 말하는 거 있죠? 이게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부부 금실이 엄청 좋아 보였는데 그게 다가 아닌가 봐요. 그치, 동서? 나도 걔가 엄청 잘 살 줄 알았다니까. 한 번 실패를 했으니까 두 번째는 더 잘 살겠지 했는데
내가 보니 2번 이혼하는 건 분명 그 이혼한 사람 문제인 것 같아. 그게 아니고서야 어떻게 2번씩이나 이혼을 해? 안 그래요, 형님? 형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진짜 무슨 생각인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도 형님은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그런 말 어떻게 이런 자리에서 아무렇지 않게 해? 내가 보기에는 너무 무리한 질문인 것 같구나. 이제 그만 그 주제는 더 이상 언급하지 말도록 하자. 그리고 이혼을 2번 하든 3번 하든 그게 어떻게 흠이야? 사람이 맞지 않으면 헤어질 수 있는 거고 각자 사정이 있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할 일은 아닌 것 같구나. 에이, 어머님, 그건 아니죠. 아무리 그래도 1번은 실수라곤 하지만 2번은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같은 실수를 해요? 뭔가 본인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거지. 그냥 저는 좀 궁금했어요. 그렇게 좋아서 결혼까지 했는데 왜 이혼하고, 그렇게 싫어서 이혼까지 했는데 왜 다시 재혼하나 싶어서. 그만하거라. 우리는 그냥 편하게 질문하는 것일지 모르지만 상대방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니. 그리고 애초에 주제에서 벗어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제 그 주제는 그만 얘기해야 할 것 같구나. 시부모님 호통에서 동서들은 끝을 모르고 언급을 했고 결국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모임이 파하기도 했어요. 제 생각에는 동서들이 어떻게든 분위기를 흐려보려고 하는 것 같다 느껴졌죠. 원래는 사업장에 같이 일을 했어도 저녁은 각자 집에 가서 먹었었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동서들이 다 같이 저녁을 먹자고 제안을 하기도 했어요. 저 포함 다른 사람들은 다 반대를 했지만 2 동서만이 극구 추진을 하는 바람에 저녁마다 모이게 되었죠. 처음 시작을 하던 날 저녁 준비를 하러 가보면 아무도 와 있지 않았고 부랴부랴 혼자 조카들 몫까지 챙겨서 차리면 거의 다 차려질 때야 동서들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얘들아, 너희들 아무리 바빠도 형님 혼자서 10인분을 준비하기는 너무 힘들어. 바쁘겠지만 조금만 일찍 오던지 아니면 시간을 좀 늦춰보자. 너희들 올 시간을 맞추면 내가 일찍 퇴근을 해서 같이 준비를 하던지 하자꾸나. 그네 혼자서 아등바등 매번 저녁 준비를 하는 것 같아서 안쓰럽구나. 아니, 그러지 말고 우리 다 같이 저녁 먹는 건 그만하고 각자 집에서 먹는 걸로 하자. 어머님, 이건 형님이 온전히 좋아서 하시는 거예요. 저희랑 시간 다 맞췄는데 형님 혼자 사랑받으시려고 이러시는 거라니까요. 저희가 일하느라 늦는다, 아이들 케어하느라 늦을 거다, 형님한테 얼마나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해도 형님이 먼저 와서 다 준비를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감히 동서가 형님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맞아요, 어머님. 원래 큰형님이면 솔직히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가 보더라고요. 저희의 둘째, 셋째니까 솔직히 이제는 한 발자국 뒤에서 형님 보조만 해야죠. 솔직히 저희도 그동안 형님 자리가 비어있어서 대신해서 많이 했잖아요. 형님도 저희 고생 알아서 그런지 먼저 이렇게 나서서 챙기시고 하는 것 같네요. 그러니? 그래도 그네가 제일 늦게 들어오고 너희들이야 벌써 우리 집에 온 지 5년이 넘어서고 있으니 니들이 잘 이끌어줄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 니들 말대로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가 보구나. 벌써부터 형님 대접을 하겠다고 나서니 우리야 뭐라고 할 말이 없지 뭐. 그렇지만 너희도 형님 잘 보필해서 도와주렴.
어느 순간부터 동서들이 저를 앞세워 시댁일에 전혀 참석하지 않는다는 걸 아시고서는 시부모님께서도 미안해 하셨어요. 저에게도 시댁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지만 저는 시부모님께 감사한 마음, 남편을 위한 마음으로 거절하지 않고 묵묵하게 일을 했죠. 어느 날은 시댁 행사가 있었던 날이었는데 시부모님이 원래 참석을 해야 했지만 몸이 좋지 않아 못 가셨던 적이 있었어요. 그날도 동서들은 저에게 시간 맞춰 가자며 말을 해놓고선 행사가 다 끝나고 나서야 나타났죠. 참, 그 말 알지? 늙은 여우가 더 교모하다는 거. 우리같이 순진한 애들은 못 당한다니까? 애초에 한번 겪었던 사람이랑 우리랑은 다르긴 하네. 역시 한번 겪어서 더 자연스럽나? 나였으면 서운해서 다 안 왔을 텐데. 얼굴이 좀 뻔뻔한 것 같기도 하고 말이야. 안 그래, 동서? 그러니까요, 형님. 난 진짜 소름 돋았다니까요. 형님이 그때도 말했잖아요. 흠이 있으니까 더 예쁨 받아보려고 아등바등 난리라고. 저도 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어쩜 그렇게 이쁨 받으려고 별짓을 다 하는지. 동서들,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전부터 궁금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너무하다 싶어서 말이야. 내가 동서들한테 뭐 실수한 거 있어? 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동서들한테 잘못하거나 실수를 한 거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왜 자꾸 내가 하는 일에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티를 그렇게 내야 하는지. 어머, 형님, 거기 계셨어요? 저희는 형님 안 계신 줄 알고. 저희가 어떻게 형님을 마음에 안 들어 하겠어요. 다만 저희 집에서 다른 식구들이 하는 얘기를 그냥 동조하는 거죠. 저희라고 무슨 힘이 있어요? 형님이야말로 솔직히 말해보세요. 형님 너무 무리해서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이제 들어왔다곤 하지만 좀 흠이 있어서 그런가 무리하는 것 같아서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나중에 탈나요. 그날 후로도 동서들은 저에게 안 들리는 척 제 근처에서 흉을 본 적이 종종 있었고 그럴 때마다 마음이 참 씁쓸했지만 왜 그럴까 싶은 생각만 들었죠. 그러던 중 재혼 후 첫 추석 명절이 다가왔어요. 다 같이 모여서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가만히 있던 두 동서가 갑자기 서로 눈치를 보더니만 학벌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아참, 명절인데 이번에 다들 동창회는 다녀왔어요? 저희 학번은 이번에 모임이 있어가지고 동서랑 같이 갔다 왔거든요. 오랜만에 동기들 모이니까 얼마나 재미있고 좋던지. 그때 학교 다니던 시절이 엊그제처럼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주버님이랑 저희 남편은 같은 대학이고 서방님도 학벌 좋으시잖아요. 그러고 보니 제가 형님 대학은 어디 나오셨는지 모르는데 졸업 어디서 하셨어요? 저희는 서울대 12학번이에요. 에이, 형님. 저번에 타 만났을 때 얘기했잖아요. 그때 큰형님 지방대에 나오셨다고 한 거 아니셨어요? 저 그때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저희 상견례 할 때 어머님 아버님께서도 제가 서울대 나오고 그래서 작은 형님이랑 잘 맞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같은 학번이라고 하길래 더 놀랬다고 엄청 좋아하셨잖아요. 그렇게 좋아하셨던 시부모님께서도 이제는 많이 내려놓으셨구나 그랬죠 뭐. 그렇지 동서? 안 그래도 내가 남편한테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얼마나 얘기를 했는지 몰라. 솔직히 어머님 아버님 학벌도 장난 아니잖아. 머리도 똑똑하시고 그래서 사업수완도 좋으시고 나는 아주머님께서 갑자기 장가를 가신다고 하시길래 얼마나 잘난 여자 데리고 올까 싶었는데
시숙님, 여자 볼 때 두뇌는 안 보시나? 그러니깐요. 전 큰아주버님이 얼마나 깐깐하게 보셨으면 지금껏 마음에 드시는 여자 한 분이 없으셨을까 했는데 아주버님 취향이 참 독특하신가 봐요. 저였으면 일단 기본 베이스는 머리부터 봤을 것 같거든요. 어머, 이런 소리 하면 큰형님 좀 속 쓰리려나요? 가르르거리며 웃는 두 동서를 보면서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고 그래서 바로 두 것들 얼굴에 녹두전으로 치댔습니다. 당연 두 동서는 난리가 났고 저에게 달려들려는 두 동서를 시동생들이 겨우 말리면서 시부모님은 너무나 당황스러워 하셨어요. 전 그때 당시 시부모님이고 남편이고 보이지 않았고 내내 무시하는 두 동서들 꼴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 머리가 없으면 교양이라도 있어야지. 역시나 밖에서 아무렇게나 구르던 사람이니 하는 꼬락서니도 이 꼴이지. 어머님, 아버님, 지금 이거 보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정성스럽게 만드는 음식으로 사람을 치는 게 어디 있어요? 배운 게 없어서 예의도 못 배운 거예요? 그래, 나 예의 못 배웠다. 그렇게 잘난 서울대 내 앞에서 자랑질하니 신나니? 어디서 까마득한 15년 선배한테 딱 엎드려. 내가 오늘 너희들 정신교육 시킬 거니까. 그동안 내가 이 집에서 제일 늦게 들어왔으니 꾹 참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 니들이 지금 날 무시할 깜냥이라도 되는 줄 아니? 착각하지 마. 어머,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저번에 대학 지방대 나오셨다면서요. 무슨 15년 선배라고. 아니 형님, 정신 좀 차리세요. 아무리 시부모님한테 잘 보이려고 알랑방귀 낀다지만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 거짓말 해가지고 무슨 득이 있다고. 형님 하는 짓 다들 보셨죠? 지금껏 형님 다 연기한 거예요. 속이긴 누가 속여. 내가 동서들보다 15년 선배야. 이거 왜 이래? 그 잘난 머리로 뒷조사도 제대로 안 해본 거야? 아니면 내가 했던 말 한 귀로 듣고 흘려서 이런 건가? 지방대학 졸업이라고? 지방에서 대학원 졸업했다 이것들아. 그렇게 교양 짓거렸으니 어디 한번 교양 있게 해보자. 동서들보다 내가 형님이라는 거 알지? 이제부터 다들 내 말만 들어. 전 동서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서울대를 나와 전 남편과 바로 결혼을 했고 이혼을 하게 되면서 지방으로 요양을 갔었어요. 몸과 마음이 지쳤던 찰나에 지방 한 대학원에서 마음이 맞는 학과를 다니며 공부를 했고 그러면서 이혼에 대한 아픔을 잊게 되었죠. 그래서 서울대를 나오긴 했지만 사람들에게는 그때 그 기간이 중요했기에 지방대학원을 학력으로 얘기하곤 했어요. 동서들은 지방대학원을 나왔으니 당연히 대학도 지방을 나왔을 거라 생각을 했는지 그날도 절 학력으로 누르려고 했던 거였어요. 녹두전 사건 이후 시부모님께서는 저를 조용히 부르셨고 앞으로는 제가 형님이니 제 마음대로 하라는 뜻을 전달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시댁 행사가 있을 때마다 직접 동서들을 데리고 와 하나부터 열까지 일을 다 시키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집안 어르신들이 멀쩡히 계신데 언제부터 이 집안 사람이었다고 휘어잡으려고 하잖아요. 형님이 이렇게 마음대로 한다는 건 어머님이랑 아버님 건의에 도전한다는 뜻도 되는 건데 어머님, 아버님 진짜 이렇게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실 거예요? 뭐라고 한마디라도 해주세요. 왜? 니들이 원하던 게 이런 거 아니었니?
그렇게 니들이 형님 자리가 비어 있어서 자신들이 그동안 일을 다 해왔다면서 징징댔잖니. 그래서 형님이 들어오면 다 형님이 알아서 할 거 아니냐고 했던 거 니들 아니었니? 그래서 나도 니들 뜻 받들여서 니 형님한테 모든 거 난 다 줬다. 이런 게 니들이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거 아니었어? 아유, 어머님. 저희가 언제 이런 걸 바랬어요. 저희 아이들도 봐야 하고 저희도 바쁜데 계속 이렇게 시댁 행사에 참석할 수가 없어요.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안 그러셨잖아요. 저희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어요? 니들 잘못? 결혼하고 얼마 안 된 새 식구한테 텃세 부리고 시기하고 질투한 거? 아니면 없는 말 지어내서 난감하게 한 거? 아니면 학벌 가지고 사람 무시한 거? 어떤 걸 말하는 건지 모르겠구나. 이렇게 된 거 다 니들이 만든 거야. 너희들 알고 있겠지만 시댁 집안일에 소홀한 사람은 재산 한 푼도 못 가져간다는 거 알지? 부당하다 생각하거들랑 지금이라도 우리랑 영 끊고 나가면 되니 그렇게 해. 아들들한테도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사업장에 출근 안 해도 된다고 했으니 그렇게 알거라.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죠. 저희가 지금까지 해온 게 있는데요. 어떻게 오래 본 저희보다 형님 편이 되실 수 있으세요?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도 좀 서운하네요. 니들한테 기회를 수십 번은 더 줬어. 그런데 니들은 우리 집 일이라면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안 하면서 내내 일하는 우리 아들들은 니들 친정일 한 번도 못 보게 하지 않았니? 우리가 주는 월급 말고도 생활비도 지원받으면서도 손주들 한번 사랑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학원만 내내 보내고 살림도 가사 도우미한테 맡겨버리고 그 꼴을 내가 몇 년을 봤는데 서운해? 오죽하면 우리 집에 시집 온 지 1년도 안 된 큰형님한테 우리가 마음이 타갔겠어. 니들은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시모의 호통에 동서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사실 그동안 시댁에서는 두 동서들에게 아들들 월급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생활비까지 지원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 돈으로 제대로 살림을 하기는커녕 탱자탱자 쓰고 있었던 걸 참고 있었는데 새로 들어온 식구를 질투하고 시기하는 걸 보고선 시부모님께서도 화가 단단히 나셨던 거였어요. 동서들은 앞으로의 생계가 걸려있으니 불만도 더 이상 표현하지 못하고 제가 하라는 대로 어쩔 수 없이 해야 했답니다. 불평불만을 하는 날이면 시부모님의 불효령이 떨어지고 미움을 받아 재산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 더 전전긍긍해 하더라고요. 그렇게 고집하던 저녁상도 이제는 동서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차리고 있고 명절이며 시댁 모임도 외식 대신 동서들이 직접 차린 음식으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속이 시원하다 싶으면서도 애초에 사이좋게 지냈으면 어땠을까 씁쓸하기도 하네요. 시동생들은 이걸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시동생들도 만족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동안 처가댁에 본인들이 끌려가 일을 했었다고 하니 저도 당분간은 형님 노릇 톡톡히 해보려고요. 언제쯤 동서들을 좀 풀어줘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0년 차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최근에 정말 어이없는 일들이 눈앞에 펼쳐져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 아들에게 약간 문제가 생겼어요.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저와 동창인데 과거의 이력이 별로 좋지 않아 반대를 했었어요.
하지만 동창은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서 헤어질 수 없다며 허락해달라고 애원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둘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이였거든요. 아들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와 남편이 바라던 소식이라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었어요. 아들이 워낙 신중한 성격이고 여자를 만나는 기준 또한 높아서 아들이 결혼하겠다는 말을 꺼냈을 땐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처음으로 아들이 들뜬 기분으로 저희 부부에게 핸드폰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을 보여주는 순간 제 두 눈을 의심했었고 제 머리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 속 여자는 절대로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여고 동창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창의 얼굴을 보자마자 온몸에 식은땀이 흘러내렸고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어요. 아들한테 이 사실을 어떻게 알려야 할지 몰라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놓고 반대를 하면서 과거의 일을 꺼낸다 해도 이미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사이였기 때문에 제가 둘 사이를 차단하는 건 제 입장에서도 난감한 상황이었거든요. 친아들이었다면 제 눈에 흙이 들어와도 반대를 했었겠지만 아들은 제 친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둘 사이를 존중해줘야만 했어요. 저는 남편과 결혼 생활한 지 10년 차의 초혼이지만 남편은 재혼이었고 남편이 20살에 아이를 가져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었습니다. 그때 당시 남편과 결혼을 했던 첫 부인은 아이를 출산할 때 과다출혈로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와 만나기 전까지 홀로 아들을 키워왔었죠. 남편과 저는 나이 차이가 좀 있어서 아들과는 5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밖에서 돌아다니면 오해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래도 10년 전부터 제가 집안 살림이며 뭐든 다 해서 자연스럽게 엄마 역할을 하게 되었고 남들이 뭐라 하든 저희 가족은 서로 뭉쳐서 잘 지내고 있었어요. 얼굴 붉힌 적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사람 일은 한 치 앞도 모른다고 이번 일로 인해 여러 가지로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제 과거를 전혀 알지 못하는 남편과 아들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경험이 있었다면 지혜롭게 처리를 했었겠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라 난감하기만 했었어요. 아들은 언제 인사 오면 되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쉽게 대답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초대를 하게 된다면 분명 얼굴을 붉히게 되는 일은 안 봐도 뻔했기 때문에 저에겐 시간이 필요했어요. 당신 아까 무슨 문제라도 있었어? 반응이 갑자기 달라져서 성은이도 당황해 하는 거 봤지? 바로 집으로 데려오라고 할 줄 알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아서 나도 놀랬다고. 사진 보자마자 당신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리던데 혹시 아는 여자야? 아니면 당신이랑 나이가 같다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아, 여러 가지로 기분이 좀 이상하네. 갑자기 내가 시어머니가 된다는 것 때문에 그런가 봐요. 우리 집에 인사 오는 건 당연한 건데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었나 봐. 아무래도 나랑 나이가 같은 것도 걸리고요. 아, 그래. 평소에는 언제 결혼할 여자 데려올 거냐고 그러기에 당신이 시어머니가 될 준비가 된 줄 알았는데 좀 더 시간이 필요한가 보네. 그럼 기다려야지. 남편은 굳어진 제 얼굴을 보며 걱정을 했지만 차마 과거에 제가 겪었던 일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분명히 결혼이 잘못됐다는 걸 알지만
그건 제 개인적인 일일 뿐 아들은 전혀 상관없고 알지도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혹시 이 문제로 결혼이 물거품되면 저희 가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제 과거를 말하면서 결혼을 반대했을 때 아들이 모든 걸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상관없는데 만에 하나 조금이라도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말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지혜롭게 계획을 세워 정리를 해야만 했어요. 절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될 일이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바로 집으로 데려오라는 말을 하지 못한 이유, 집안 분위기가 어색하게 흘러갔지만 그건 시간이 지나고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풀리면 바로 잡힐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저에게는 시간이 좀 더 필요했었고 나중에 서로 얼굴을 마주했을 때 동창생의 본성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고민한 끝에 남편한테 한 가지 부탁을 하게 되었는데 제 말이 끝나자마자 당황을 했어요. 아, 뭐라고? 아니, 지금 성훈이랑 나 혼자 예비 며느리가 될 여자를 보고 오라는 거야? 집에서 보는 게 아니었어. 당신 정말 그 여자랑 뭐가 있기라도 한 거야? 아니요. 아직 내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언제까지 성훈이 결혼식을 미룰 수는 없는 거잖아. 일단 당신만 보고 오면 안 될까? 상견례는 내가 꼭 참석하도록 할게요. 어차피 상견례 때는 얼굴을 보게 되니까 그게 상관이 없긴 한데 당신이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거든. 성훈이가 많이 서운해할까봐 그게 걱정이네. 그건 내가 나중에 잘 설명해 줄게요. 그러니까 이번 주 주말에 분위기 좋은 식당 하나 잡아서 간단하게 식사만 하고 상견례 일정 잡아요.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성훈이한테 뭐라고 그러지? 당신이 한 말을 그대로 전달하면 분명 서운하게 생각하는 건 안 봐도 뻔한데 차라리 몸이 좀 안 좋다고 얘기해야 되겠네. 남편은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면서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과 말투로 당황해하고 있었어요. 평소 남편이 알던 제 성격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한테 모든 걸 털어놓고 싶어도 극단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아들한테 달려가 결혼을 반대하게 된다면 집안 분위기는 초토화가 되기 때문에 때가 올 때까지 최대한 좋게 얘기해서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끌어 가야만 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몸살 기운 때문에 많이 힘들어한다고 대충 둘러대면서 주말에 남편만 얼굴 보기로 하는 걸로 아들과 대화를 해서 일정을 잡았고 아들은 제가 걱정이 됐는지 방으로 들어와 누워있는 저를 보며 건강부터 챙기라는 말을 먼저 해줬어요. 다행히 서운해하는 것 같지는 않아 좋게 넘어갈 수 있었고 그렇게 남편은 아들과 함께 약속된 날짜에 결혼할 예비 며느리인 제 동창과 얼굴을 마주했고 나쁘지 않은 분위기 속에 잘 해결된 듯 보였습니다. 남편은 예비 며느리가 될 사람이 생각도 깊고 결혼을 한다면 아들을 잘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인 것 같다고 좋게 설명해 주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둘 다 나이가 있는 상황이라 하루빨리 결혼식을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일주일 뒤 돌아오는 주말에 상견례 일정을 잡기로 대화가 끝이 난 상태였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준비하다 보니 어느새 상견례 날이 다가왔고 떨리는 마음을 최대한 억누르며 가족들과
일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희 가족 먼저 도착해서 남편과 아들은 룸에 자리를 잡아 앉아 있었어요. 저는 예비 며느리인 동창이 올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식당 안으로 들어오는 동창의 가족들을 보는 순간 저는 동창 옆으로 스쳐 지나가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제 얼굴을 본 동창은 저를 알아봤는지 계획했던 대로 화장실로 따라 들어왔어요. 저기 혹시 정혜선 아닌가? 잠깐 얼굴 좀 볼 수 있을까요? 어머, 내가 잘못 본 줄 알았는데. 너 정혜선 맞지? 와, 이게 얼마만이냐? 세월은 비켜갈 수 없다고. 너도 정말 많이 늙었다. 하마터면 못 알아볼 뻔했잖아.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나 봐. 아주 때깔이 좋아졌네. 3년 내내 허구한 날 물만 먹던 년이 여긴 웬일이냐? 너도 결혼할 남자가 생긴 거야? 옷차림을 보니까 나처럼 상견례 온 것 같은데 네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건 결혼할 상대방이 전혀 모르고 있나 봐. 야, 너 기억 안 나? 우리 고등학교 때 3년 내내 나랑 같은 반이었고 따돌림 당했었잖아. 그때 너희 어머님이 싸준 도시락 참 맛있었는데 나 덕분에 너는 3년 내내 수돗물만 퍼먹어서 자동으로 다이어트 됐던 거 기억하지? 오늘 상견례 때문에 긴장했었는데 너 만나서 추억 얘기하니까 긴장 좀 풀렸다. 결혼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이 나이 먹고 결혼하게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었는데 너도 내 나이 때 결혼한다니까 마음의 위안이 좀 되네. 상대 배우자는 누구야? 능력 좀 있으니까 너도 지금 나이에 결혼을 하는 걸 텐데 나랑 만나는 남자보다 능력 좋으면 확 뺏어버릴까? 너보다 내가 그래도 인물은 좋잖아. 나랑 결혼할 사람은 치과 의사거든. 집안도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편이라 그나마 내가 만나본 남자들 중엔 제일 괜찮은 것 같아서 내 인생의 모든 걸 걸고 꼬셨다니까. 얼마 전에 예비 시아버지 얼굴 보고 왔었거든. 예비 시어머니는 몸이 안 좋아서 못 왔다는데 내가 보기에는 나를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 그래도 뭐 어쩌겠어. 의사 남편 얻으려면 어느 정도 감수해야지. 예비 시어머니 얼굴 처음 보는데 그때 못 봐서 그런지 너무 떨려 죽겠네. 아마 엄청 독한 얼굴이겠지? 예비 시아버지도 의사라서 상당히 인품이 있어 보이던데 하필 제일 얼굴을 많이 마주해야 될 시어머니가 찐빠네. 네가 결혼할 예비 시부모님은 어때? 나만 떠드니? 말 좀 해봐. 나한테 말할 틈이라도 줬니? 나는 너랑 입장이 달라. 오늘 여기 온 건 며느리가 되려고 온 게 아니라 예비 시어머니로 오게 된 거거든. 그래서 지금 머릿속이 복잡해. 너도 상견례하러 온 것처럼 나 또한 상견례하러 왔는데 이게 참 상황이 웃기더라고. 내 예비 며느리 될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랑 알고 있는 사람이라 지금도 고민 중에 있어. 예비 며느리를 받아줘서 평생 갈구면서 살아야 할지 아니면 여기서 그만 멈추게 해야 할지 아직도 결정하지 않았거든. 야, 잠깐만. 너 지금 예비 며느리로 상견례 온 게 아니라 시어머니로 왔다고? 야, 너 나이에 무슨 시어머니야? 그럼 아들이 몇 살이길래? 일찍 사고라도 친 거야? 내가 지금 너랑 입 아프게 모든 걸 설명할 정도로 반가운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 기다릴 텐데 여기서 언제까지 있을 거니? 빨리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동창은 제 말이 끝나자마자 깜빡했다면서 가방에서 자기 명함을 꺼내 저에게 건네준 뒤 연락하라고 웃으면서 서둘러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그 뒷모습을 보는데 저는 더욱더 화가 치밀었어요. 과거의 일들을 추억이라고 저에게 사과하기는커녕 즐거운 대화거리로 생각하는 동창의 태도에 이 결혼은 절대로 해선 안 된다고 확실하게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속마음까지 전부 다 알았기 때문에 제 아들과의 결혼은 더욱더 이루어지게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저도 동창의 뒤를 따라 상견례를 하기 위해 룸 안으로 들어갔고 이미 룸 안에는 안 좋은 분위기가 흐르고 있는 가운데 저를 본 동창은 상황 파악이 덜 된 듯 저와 제 아들을 번갈아 가면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이미 붉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지금 이게 다 무슨 상황이야? 설마 네가 성훈 씨 예비 시어머니였던 거야?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해? 성훈 씨, 나한테 이런 건 설명을 안 해줬었잖아. 그게 지금 중요해? 네가 어떤 상황인지부터 분위기를 살펴야 할 것 같은데. 그래, 나 네 시어머니로 이 자리에 나온 거야. 그리고 네가 과거에 나한테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여기 자리에 앉아있는 모두가 다 들을 수 있었거든. 사람 본성 쉽게 고쳐지는 거 아니라더니 그 말이 정말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 여기 사장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화장실에서 내가 너랑 대화하는 걸 룸 안에서 모두가 들을 수 있게 스피커 공사를 좀 했거든. 이 버튼 누르면 네가 하는 말 전부를 여기 있는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설치를 해놨어. 네가 어떤 사람인지 나만 알고 있는데 나 혼자 결혼을 반대한다면 우리 가족이 받아들이기 힘들 거 아냐. 그래서 고생스러워도 우리 가족의 인생을 위해 이 방법을 선택한 거야. 룸에 들어왔을 때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았을 텐데 왜 그런지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네가 고등학교 때 나한테 3년 내내 했던 그 추악한 짓들을 내 입으로 말하게 하는 것보다 네가 직접 말해주길 원했는데 물어보기도 전에 알아서 입을 털어주더라. 분명 잘못된 일인데 너는 나한테 사과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좋은 추억인 것 마냥 떠들어대고 있었지? 여보, 내가 왜 그때 당황했는지 이제 이해가 좀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도 충분히 들었을 테고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잖아. 성훈아, 이 결혼 절대로 해선 안 돼. 우리 집안 순식간에 무너진다고. 제가 과거 학창시절 때 나한테만 그런 줄 알아? 자기보다 약한 애들 하도 못되게 굴어서 전학간 애들도 한둘이 아니었어. 그동안 성훈이 네가 봐왔던 모습들은 단지 의사라는 이유로 결혼하고 싶어서 가면을 쓰고 접근했던 거야. 그러니 이 결혼 절대로 해선 안 돼. 세상엔 좋은 여자가 정말 많이 있으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어. 무조건 내 입장에서만 얘기했다면 나한테 서운하게 생각했을 테고 길을 닫아버릴까봐 이런 식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었어. 나는 온전히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한 일들이니까 성훈이 너도 이번 일을 통해 이 결혼 다시 한번 생각해 줬으면 해. 성은 씨, 과거는 그냥 과거일 뿐이잖아. 철없을 때 했던 행동들인데 당연히 추억 삼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지금의 나는 예전과 전혀 다른 사람이야. 그리고
오래간만에 친구를 만난 건데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거잖아. 그동안 나를 봐왔으면서 못 믿겠어? 우리 이대로 헤어질 수 없다고. 나한테 해명할 기회를 주면 안 돼? 제 아들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는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동창 부모는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아 혈압이 올랐는지 뒷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동창은 밖으로 나가려는 제 아들의 발목을 잡으면서 가지 말라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과거에 어떤 짓을 저질렀고 저는 아직까지 그 아픔 때문에 많이 힘들어한다는 걸 충분히 이해한 아들은 동창을 뿌리친 뒤 밖으로 나갔습니다. 남편도 정신적인 충격으로 힘들어하는 날 부축해주면서 밖으로 나가려는데 갑자기 뒤에서 동창이 제 머리채를 잡아 나가지 못하게 룸 안으로 끌어들였어요. 저 때문에 자기 계획이 전부 무너지게 됐다면서 한바탕 난리를 치게 되었죠. 네가 뭔데 내 앞길을 막아? 미리 알고 있었으면서 일을 이런 식으로 처리해? 너도 정상적인 결혼을 한 건 아니잖아. 5살밖에 차이 안 나면서 어디서 엄마 역할을 하고 있어? 당장 성훈 씨 불러와.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지 알아? 나는 이 결혼 무조건 성사시켜야 된다고. 너는 과거 했던 일들을 아무 생각 없이 즐겼겠지만 당한 사람들은 평생을 아픈 기억으로 남아 힘들어하고 있어. 나 말고도 다른 친구들은 아직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말까지 들리는데 사과 한마디 없이 과거의 행동들이 오히려 잘한 것 마냥 자연스럽게 얘기하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전혀 달라지지 않은 너를 내가 왜 며느리로 받아줘야 하는 거지? 그리고 네가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오면 내가 널 가만둘 것 같니? 평생 감당할 자신은 있어? 내가 당한 거 몇 배? 아니 몇백 배로 갚아줄 생각인데 버틸 수 있으면 들어와 보던지. 예전처럼 힘없는 내가 아니거든. 지금 네가 나한테 한 짓 그대로 저기 CCTV에 전부 녹화되고 있는데 콩밥 먹고 싶지 않으면 그만 손 놓지 그래. 너 성격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손부터 나올 거라는 거 이미 예상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따로 CCTV까지 설치해뒀는데 제대로 걸려들었네. 여보, 경찰서에 신고 좀 해줄래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법적 소송까지 가야 하지 않겠어? 남편은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경찰서에 신고를 하려는데 갑자기 동창 부모님들이 저희 가족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철없는 자기 딸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손이 발이 되도록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동창의 어머니가 뱉은 한마디는 상상을 뛰어넘는 한마디였어요. 아유, 저희 가족 조용히 사라질 테니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요? 제가 과거에 사고를 한번 크게 쳐서 한번 들어갔다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문제가 생겨 처벌받게 들어가게 된다면 저 제명에 못 삽니다. 한 번만 선처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부모가 자식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그 죄 차라리 제가 받겠습니다. 엄마인 제가 대신 시키는 건 뭐든 다 할 테니 소송만은 물러주시면 안 될까요? 너도 일 더 크게 만들고 싶지 않으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라. 다시 감옥에 들어가고 싶은 거야? 가진 것도 없는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몰라서 이러는 거야? 동창 부모님들은 저한테 당장 용서를 구하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알고 보니 동창은 과거에 술 먹고 한 여자와 시비가 붙었는데 몸싸움을 격하게 했는지 상대방이 전치 4주에 턱이 부서져서 현재까지도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라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죠. 자기 분에 못 이겨 손부터 나가는 그런 성격을 가진 동창이 제 아들과 결혼한다는 건 더더욱 반대되는 일이었고 용서를 받아준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다고 판단해 저희 부부는 그대로 법적 처벌을 강하게 진행했어요. 이미 제 머리채를 잡아 한바탕 난리를 쳤고 그냥 넘어간다면 저희 가족에게 또 다른 피해가 오게 될지 몰라 합의는 없을 거라며 자식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본인들 잘못이라고 한마디 한 뒤 남편과 함께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잠시 뒤 경찰들이 찾아왔고 모든 상황들을 진술한 뒤 법적 처벌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게 되었네요.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동창은 초범도 아닌 재범이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형벌이 무거워질 수 있다고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알게 되었고 저는 조금의 선처도 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저뿐만 아니라 과거에 괴롭힘을 당했던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그 애들을 대신해 벌을 내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현재 법적 처벌 소송 중이고 정신적인 충격과 CCTV에 찍혀있는 영상들을 토대로 동창은 확정징역 1년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상대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까지 한 걸 보면 본인들이 뭘 잘못했는지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알 수 있었고 제 아들과 동창의 결혼을 막았다는 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대로 성사시켰다면 분명 저희 집안은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겠죠. 누구나 과거의 잘못된 행동을 할 수는 있지만 현재 얼마나 반성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동창은 학창시절 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모습은 조금도 없었고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부모들 역시 똑같았어요.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 앞에서 연기를 한 것뿐이지 막상 법정에 서게 되니 조금이라도 형벌을 줄이기 위해 얼굴을 붉히며 본인들이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다며 추잡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서 동창은 제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면서 자기를 받아달라고 눈물로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 처벌을 받고 나와도 제 아들을 절대 놓칠 수 없다며 병원까지 찾아가겠다고 이제 나의 철판을 깔고 강압적으로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징역을 살게 되는 건 확실하지만 그 기간은 아마 좀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본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 위해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저희도 앞으로 있게 될 일들에 대해 어느 정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행히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을 알지는 못하니 치과만 옮긴다면 어느 정도 해결은 될 것 같습니다. 제 아들도 전혀 다른 모습을 봐서 그런지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길래 사람을 작정하고 속이려 들면 그 속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충격받은 아들을 남편과 함께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 일이 잘 마무리가 되면 앞으로 평생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본인 말로는 징역을 살고 나오는 즉시 저를 찾아오겠다고 분노를 표출하고 있지만 저에겐 남편과 아들이 있기 때문에 더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도 가족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할지 고민이 많네요.
여러분들 주위에서도 학창시절 때 괴롭힘을 당해 지금도 그때의 기억들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더는 이런 일들이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겐 즐거움일지 모르겠지만 당하는 사람들은 평생을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요즘 뉴스에서도 사건, 사고가 많은데 서로가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의 가정에는 평화가 가득하시고 좋은 일만 생기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살고 있는 36살 여자입니다. 정말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해 남편과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상황이 흘러갈지 저도 알지 못했었지만 아마 남편도 이렇게까지 문제가 커지게 될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겠죠. 어느 날 남편이 불만 한 가지를 얘기했는데 저는 뭘 잘못 먹은 줄 알았어요. 평소 때와 다른 모습의 남편이 낯설게 다가와서 당황하고 있었죠. 항상 퇴근을 제가 1시간 먼저 하기 때문에 집에 들어오자마자 급하게 저녁을 차리면 시간 맞춰서 식사를 준비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날따라 맥주 한잔 하고 싶다며 일반 치킨이 아닌 도로에서 파는 훈제 바비큐 치킨 있잖아요. 그걸 먹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매일같이 도로 한편에 자리를 지키고 있던 훈제 바비큐 치킨 차량이 그날따라 없었습니다. 남편은 퇴근 준비 때문에 전화를 안 받고 저는 근처에 다른 곳에도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몇 군데 돌아다녔는데 찾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전화는 계속해서 받지 않길래 어쩔 수 없이 집에 들어오면 치킨을 배달시켜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길래 오자마자 상황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전화는 왜 안 받아? 내가 몇 번이나 전화했는지 알아? 당신이 먹고 싶다던 치킨이 오늘따라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논을 하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어. 오늘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치킨 배달 시킬까? 그래서 빈손으로 그냥 집에 들어온 거야? 근처에 없으면 다른 지역에서라도 사왔어야지. 내가 핸드폰을 모음으로 해놓긴 했는데 이런 건 좀 융통성 있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게 그렇게 귀찮았어? 다른 지역에도 얼마나 많은데 나 퇴근 시간대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만 박혀 있었던 거야? 내가 먹고 싶다고 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구해와야 할 거 아니야. 우리 결혼한 지 이제 2년차 신혼인데 벌써부터 이러면 나중엔 안 봐도 눈에 훤하겠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도 퇴근하자마자 당신이 먹고 싶다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동네에 있을 만한 곳은 전부 다 뒤졌는데 그리고 다른 지역에 어디 있는 줄 알고 내가 그걸 사와?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억지를 부려도 정도껏 해야지.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야? 나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당신이 부탁해서 계속 움직였다고. 다른 날 보이면 그때 사면 되잖아. 됐어. 오늘은 그냥 친구들이랑 나가서 술 한잔하고 들어올 테니까 당신은 집에서 라면이나 끓여 먹던지 밥을 해서 먹던지 알아서 해. 늦게 들어올 거니까 쓸데없이 전화하지 말고. 이럴 때 보면 하는 행동들이 너무 답답하다니까.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남편을 위해 퇴근하자마자 여기저기 찾아다녔는데 그런 고생은 알아주지도 않고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면서 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하루를 보내는 시간 중에 저녁 시간에 잠깐 보는 얼굴 좋게 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친구들과 술 한잔하러 나가겠다는 말에 너무 서운하게 다가왔었죠. 저 혼자 라면을 끓여 먹던 알아서 밥을 해 먹으라는 남편의 태도가 정말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제 생각과 의견은 조금도 물어보려 하지 않고 혼자서 결정해버리고 나가버린 남편에게 많은 실망을 하게 되었네요.
이때부터 남편의 행동들은 저를 점점 더 스트레스 받게 만들었어요. 그날 저는 밥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술이 가득으로 취해서는 집에 들어와 씻지도 않고 그대로 뻗어서 누워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며 한숨을 쉬다가 마음이 풀리지 않은 저는 처음으로 각방을 사용하게 되었죠. 어떻게 보면 사소한 다툼일지도 모르겠지만 서로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겨우 잠이 들었는데 남편의 목소리가 제 귀에 들어왔고 피곤해서 힘겹게 눈을 떴는데 저를 발로 툭툭 치며 일어나라고 하더니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당장 주방으로 가라며 화를 냈어요. 정말 어제도 그렇고 오늘 당신 뭐 하는 거야? 내 성격 시험하는 건 아니지? 내가 어제 싸우고 싶지 않아서 자리를 피해줬잖아. 그럼 내가 술에 잔뜩 취해서 집으로 들어왔으면 아침 출근 전에 뭘 준비해야 되겠어? 나한테 미안하면 해장국이라도 만들어서 아침상을 차려놔야 하는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내 말이 틀렸어? 어제 그런 식으로 나가놓고서 자리를 피해준 거라고? 오히려 싸움을 더 부추긴 거 몰라? 왜 당신만 생각하는 건데? 내가 받은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냐고. 어제 몇 시에 들어왔는지 알아? 새벽 4시에 집에 기어 들어와 놓고 그때까지 잠 한숨 못 자고 기다린 나한테 미안하지는 않아? 나 같으면 미안해서라도 아침상 봐달라고 하지 못할 것 같은데. 아침부터 목소리 높여서 싸우고 싶은 마음 없으니까 그만하자. 나는 어제 당신이 그렇게 나가고 나서 지금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고. 끝까지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면 나와의 관계는 조금도 회복되지 않을 거야. 알겠어? 지금 생각해보면 당신이랑 결혼한 게 너무 후회가 돼. 나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야? 아침부터 짜증나서 오늘 집에 들어오지 못할 것 같다. 연락도 받지 않을 거니까 전화도 하지 마. 앞으로 내가 알아서 살 거야. 도대체 왜 그러는 건데? 정말 길거리에 있는 치킨 안 사왔다고 지금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이게 싸울 문제냐고. 다른 이유가 있으면 솔직하게 털어놓으라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얼굴 붉히면서 있을 건데. 너무 답답해서 숨이 막힐 것 같다고. 남편은 아무 이유 없이 제가 싫다며 집 밖으로 나갔어요. 이틀 연속으로 제 혼을 쏙 빼놓은 남편에게 너무 화가 치밀었고 집에 들어오지 않겠다는 말에 어제보다 더 큰 실망을 가지게 되었네요. 이런 식으로 안 좋은 감정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하루빨리 관계 회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퇴근 시간에 맞춰서 몇 번 전화를 걸었지만 계속해서 받지 않고 있었어요. 연락을 안 받으니 답답하기만 했었고 남편과 결혼 생활하면서 이렇게까지 크게 싸워본 적도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해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어요. 알고 보니 남편이 퇴근하고 시댁으로 들어갔는지 무슨 상황인지 물어보셨죠. 어쩔 수 없이 전날에 있었던 일들을 설명해 드리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씀드리자 시모는 서둘러 시댁으로 와주길 바라셨어요. 저와 남편과의 안 좋은 관계를 시모가 회복시켜주길 기대하며 급하게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렸는데 저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과 가라앉은 분위기는 뭔가 잘못돼 가고 있는 것 같았죠. 너도 참 속이 좁다. 결혼 생활 2년이나 했으면 서로에 대해 어느 정도 성격을 파악하고 있을 텐데 상황을 이런 식으로까지 만들어? 네가 여자 아니니? 그럼 대충 눈치껏 행동해서 내 아들 마음을 풀어줄 생각을 해야지. 술 먹고 온다고 분명 얘기하고 나갔으면 해장국 정도는 기본적으로 만들어놔야 하는 거 아니니? 내가 대충 들어보니까 네가 100번 잘못했구먼. 내 아들이 평소에도 이런 식으로 행동했었니? 아니잖아. 오죽했으면 너한테 부탁까지 했을까?
그런데 그런 마음 알아주지 못하고 동네 한 바퀴 돌고 들어왔다는 건 내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딱 그 정도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 내 아들이 너한테 얼마나 많은 실망을 했겠니?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술 한잔 하러 나갔는데 네가 그런 마음 어느 정도 헤아려 줬다면 당연히 미안해서라도 해장국을 준비해 놨었겠지. 그런데 방에 들어가 퍼질러 자고 있었다며? 나도 그런 모습을 보면 어이가 없고 화가 나겠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내 아들한테 사과해라.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어야 안 좋은 상황이 마무리가 될 거 아니야? 앞으로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각자 서운하고 안 좋은 감정이 어느 정도 있어도 서로 이해하고 풀어야지. 그래야 결혼 생활 유지할 수 있는 거야. 이걸로 이혼할 건 아니잖아? 엄마, 내가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알아? 솔직히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미리 한상 차려놨을 줄 알았다니까. 그런데 물 한 잔 내어주지 않더라고. 각번까지 사용하면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한테 뭘 바라겠어? 저 표정 봐봐. 내가 왜 욕을 먹어야 하는지 이해 못한다는 표정을 보이고 있잖아. 사과받긴 글렀다니까. 당신이 나를 아주 잘 알고 있네. 어머님, 제가 왜 이 사람한테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죠? 제가 뭘 그렇게 잘못을 했다는 건데요. 저도 똑같이 힘들게 일하고 퇴근하고 들어온 건데 자기가 원하는 거 해주지 않았다고 왜 욕을 먹어야 하는 거죠? 그렇게 먹고 싶었으면 퇴근하고 자기가 사서 들어오면 되는 거잖아요. 여자인 제가 지리도 잘 모르는데 어디가 어딘 줄 알고 길거리에서 파는 치킨을 사가지고 오겠어요? 어머님 아들이라고 해도 감쌀 걸 감싸야죠. 이건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잘못한 문제인데 제가 먼저 손을 벌리라는 건 이해할 수가 없네요. 더 이상 할 말 없을 것 같으니까 먼저 일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봐주기 시작하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더 난리칠 게 뻔할 것 같아서요. 차라리 얼굴 안 보고 지내는 게 오히려 싸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겠다. 당신이 어머님 댁에서 지낸다고 했으니까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 나도 더 이상은 참지 못할 것 같아. 치킨 한 마리 때문에 나를 이렇게까지 만든 당신에게 정말 너무 실망했어. 저는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뒤 집 밖으로 나왔어요. 남편도 문제였지만 자기 아들만 감싸고 도는 시모도 상당히 큰 문제로 보였습니다. 남편은 저를 따라오지도 않았고 전화 한 통조차 없었네요.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에도 제가 정말 잘못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많은 걸 양보하고 깊이 생각을 해봐도 잘못한 건 전혀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제가 왜 시부모님 앞에서 남편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저도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상태라 남편이 먼저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기 전까지 봐줄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었네요. 결국 하루 이틀이 지나 일주일 그리고 한 달이 넘어가는 시간 동안 남편은 전화조차 없었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부모님께 진지하게 털어놨어요. 이런 상황을 뒤늦게 알게 되신 부모님은 당연히 어이없어 하셨죠. 사위의 행동에 대해 상당히 문제가 크다는 걸 인지하셨고 제가 머리 숙여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는 거라며 절대 먼저 손을 내밀지 말라고 버릇을 단단히 고쳐놔야 한다며 봐주는 건 오히려 2번, 3번도 똑같은 행동을 반복해서 만들게 되는 계기가 된다고 하셨네요. 제가 이상한 게 아니란 걸 더 확실하게 알게 된 건 친구들에게도 이런 문제들을 털어놨는데 저보다 일찍 결혼한 친구들은 그런 행동을 보일 시 국물도 없다며 제가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오히려 친구들이 더 흥분하며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잘못된 행동을 뿌리 뽑고자 마음 단단히 먹고 있는데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더라고요. 저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사과하러 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른 전개로 흘러가게 되면서 엄청난 일들을 겪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손에 들고 있던 걸 저에게 흔들고 있었어요. 여기에 찍혀있는 내용 뭐야? 당신 언제 내 카드에 손을 댄 거야? 여기에 왜 진료비 2만 원이 찍혀있는 건데? 지금 그게 궁금해서 한 달이 넘어서야 집에 들어온 거야? 저번 달에 내가 지갑 어디에 뒀는지 몰라. 일단 당신 카드로 우리 엄마 진료비 결제해 드린 거잖아. 그게 뭐 잘못되기라도 한 거야? 내가 뭘 또 잘못했길래 얼굴을 붉히고 있는 건데? 월 180이나 벌면서 내 카드로 결제했다고? 나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내 카드로 굳이 결제를 했어야 돼? 장모님은 돈이 없으셔? 그거 얼마나 된다고? 사이 카드로 긁어야 속이 후련하시대? 당신 정말 웃긴다. 그때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내가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하니까 우리 엄마 왔다고 일단 당신 카드로 사용하라며. 그래서 그렇게 한 거잖아. 이번엔 트집 잡을 게 없어서 당신 카드로 엄마 병원 진료비 2만 원 결제했다고 또다시 싸움을 거는 거야? 도대체 뭐가 문제야? 나랑 이혼이라도 하고 싶어서 괜한 걸로 트집 잡는 거야? 제발 그만 좀 하자고. 어디서 남편이 얘기하는데 소리를 질러? 그래서 당신이 지금 나한테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내 걱정은 조금도 하지 않았나 봐.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지 냉장고에 음식도 한가득이던데 자기 돈은 엄청 아끼고 사용하지 않으려 하면서 나 없으니까 혼자 먹고 싶은 건 죄다 사놨더라. 하기야 진료비도 내 카드로 긁을 정도면 말 다 했지. 솔직히 장모님 오셔서 얻어먹고 가시기만 하지 나한테 뭘 해주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잖아. 그래서 나도 장모님한테 진료비 2만 원 들어간 게 너무 아깝게 느껴지는 거야. 지금 당장 2만 원 토해내. 그리고 이제 내 집에서 나가줬으면 좋겠어. 끝까지 가보겠다는 거야?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다고? 당신 일하는 거 힘들까봐 때 되면 보약해주고 주말에 쉬지도 않으시고 집에 와서 온갖 음식들 해주셨는데 그런 건 조금도 감사하지 않은 거야?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쏟아부은 돈만 몇백이야. 그런데 꼴랑 2만 원 진료비 결제했다고 그걸 지금 토해내라고? 혹시 너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다른 여자 생겼니? 그래서 괜한 것들로 트집 잡아서 나랑 이혼하려는 거야? 아니면 정말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제 그만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매번 그랬다면 내가 이해라도 하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확 바뀌어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들을 하고 있잖아. 도대체 뭘 원하길래 이러는 건데? 정말 갈 때까지 가고 싶은 거니? 나는 너랑 같이 살지 못할 것 같다. 그냥 이혼하는 걸로 하자. 나는 당신 같은 속 좁은 여자랑 함께하고 싶지 않아. 뭐든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여자를 원할 뿐이야. 엄마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괜히 당신이랑 살겠다고 고집 부려서는 내 삶이 정말 꼬여버렸어. 엄마는 일하는 여자보다 집안 살림만 잘하는 여자를 원하셨거든. 일하는 여자들은 돈 좀 번다고 자기 남편 잡아먹으려 든다고 배운 거 없이 가사만 열심히 하는 그런 여자들이 거분거분하고 남편을 하늘보기같이 한다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100번 옳은 것 같더라. 이제 나도 그런 순종적인 여자 찾아보려고. 뭐만 하면 잘잘못 따지려 드는 당신과는 절대 못 살겠소. 여기 이혼서류 준비했으니까 서명하고 내일 법정에서 만나는 걸로 하자. 하루빨리 정리하는 게 좋잖아. 정신 나간 남편이 저에게 이혼하자며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밀었어요. 저와는 성격이 조금도 맞지 않는다며 틱소리하지 않고 고분고분한 여자를 원한다고 새 삶을 찾겠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조금이나마 삶의 보탬이 되고자 저도 힘들게 일을 하는 거고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서 온갖 살림 저 혼자 다 하는데
그런 걸 고마워하지 않는 남편에게 저 또한 너무 큰 실망을 하고 말았죠. 거기에다가 여행 갈 때 사용하는 캐리어도 미리 꺼내놓고 자기 집이라며 짐 싸서 나가라고 캐리어를 발로 밀었습니다. 그래서 이혼 서류에 사인을 하고 짐을 싸려고 캐리어를 들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카드 명세서로 제 뺨을 후려쳤고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냥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면 되는 거지.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냐? 당장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해결되는 거잖아. 내가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왜 당신한테 무릎을 꿇고 빌어야 하는 건데? 당신의 태도가 나를 미치게 만들고 있는데 왜 나만 용서를 구하길 바라고 있는 거냐고. 우리가 결혼 생활한 지 이제 2년밖에 안 됐지만 나는 그 시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했어. 집안일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당신을 보면서도 나보다 밖에서 더 고생하고 있는 당신을 위해 내가 한 번 더 움직였다고. 그런 건 조금도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과는 나도 더 이상 함께하고 싶지 않아서 이혼 서류에 사인하고 짐 싸서 나가려고 한 건데 뭐 잘못됐어? 나한테 미련이라도 있는 거니?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 용서해 준다고? 이미 내 얼굴에 손을 올렸는데 우리 관계가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이제 그만하고 싶다. 내 얼굴에 손을 댄 부분에 대해서는 이혼할 때 법적으로 물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우리 2번 다시 엮이지 말자. 저는 남편을 밀친 뒤 방에 들어가 대충 짐을 싸서 집 밖으로 나왔어요. 그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무너져서 너무 괴로워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이혼 문제 때문에 양가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지만 끝내 이혼은 쉽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제 얼굴에 손을 댄 부분을 더해 이혼 위자료를 더 받게 되었지만 그건 저에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남편에게 받은 배신과 실망이 정신적으로 너무 큰 충격을 남겨준 상태였죠. 그렇게 이혼을 하고 완전한 난남이 되어버린 저희는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어느 정도 삶에 적응이 되었고 남편은 제 머릿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이 저희 부모님 집에 찾아왔어요. 무턱대고 찾아와서 소란을 피우길래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주었고 저와 마주한 남편은 많이 변해 있는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초췌해 보이는 모습과 그늘진 얼굴은 무언가를 원하고 있었네요. 우리는 이제 볼 일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온 거야? 당신 입에서 나오는 말은 별로 듣고 싶지 않으니까 소란 피우지 말고 돌아가 줬으면 좋겠는데? 뭐가 됐든 나는 당신을 도와주지 않을 거니까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그만 돌아가. 내가 오죽했으면 여기까지 찾아왔겠어? 정말 도움받을 곳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오게 된 거야. 그러니 한 번만 도와줘. 우리가 그동안 함께했던 옛 추억들이 있잖아. 그걸 봐서라도 한 번쯤은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미안하지만 한 500만 원 빌려줄 수 없을까? 내가 어떻게든 최대한 빨리 갚을 테니까 사람 한 번 구해준다 생각하고 딱 한 번만 도와줘. 부탁이야. 500만 원? 내가 왜 그 큰 돈을 빌려줘야 하는 거지? 당신 부모님도 계신데 왜 나한테 와서 구걸을 하는지 모르겠네. 상황을 설명하기에는 당신이 떠나서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전부 다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이유가 어찌됐든 자네는 내 딸과 이혼을 했고 이제 남남이 되었는데 이렇게 찾아오는 건 분명 잘못된 거니 그만 돌아가 주게. 남편은 갑자기 저희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곤 오열을 하면서 자신이 겪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죠. 남편은 저와 이혼을 하고 같은 회사에 다니는 여자 외국인 노동자와 눈이 맞은 듯 했어요.
한국말도 곧잘했고 대화가 어느 정도 통하니 둘이서 꽤 많은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토록 자신이 원하는 고분고분한 여자라 너무 마음에 들었는지 서둘러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시부모님은 전 남편을 말렸지만 워낙 자기 남편을 떠받드는 모습에 홀딱 취해버려서 무턱대고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그렇게 별일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시부모님은 외국인 며느리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었죠. 그래서 항상 온갖 안 좋은 말들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준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여자가 임신한 걸 알게 되면서 해외에 있는 부모님을 그리워하길래 전 남편은 바쁜 일 때문에 가지 못해 일단 여자부터 해외로 보낸 뒤 뒤따라 가려 했는데 시부모님도 관광시켜주고 싶다며 여자가 함께 모시고 가게 되었다고 해요. 그때까지 전혀 몰랐던 전 남편은 시부모님도 함께 갔으니 아무런 의심조차 하지 않고 마음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 도착했으면 바로 연락이 와야 하는데 전화 한 통 없길래 몇 번이고 전 남편이 전화를 해봤지만 받지 않았고 문제가 심각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 급하게 외국인 여자가 살고 있는 해외로 출발하려고 준비하려는데 남편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재산들을 전부 다 외국인 여자가 가지고 도망갔다는 걸 뒤늦게서야 알게 되었고 문제가 심각해지자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한 뒤에 이 사실을 알렸는데 경찰은 남편에게 해외로 가지 말라며 위험하다는 말을 전해주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마음 졸이며 연락 두절된 부모님과 그 여자의 행방을 알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지만 돈만 날릴 뿐 아무것도 얻지 못해서 큰 결심을 하고 그 여자가 사는 집을 찾아가기 위해 해외로 갔는데 이미 그곳에는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허탈하게 집으로 돌아와 자신의 삶을 후회하며 살아가던 어느 날 남편에게 전화 한 통이 왔는데 해외로 잠적한 외국인 여자였고 시부모님과 아주 잘 지내고 있다며 목소리를 듣고 싶으면 돈을 달라고 요구해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도움을 받고 있다며 저에게까지 찾아오게 된 거였어요. 분명 상황은 딱하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도와줄 수 없다는 아빠의 말에 전 남편은 결국 이성을 잃어버렸고 막무가내로 돈을 달라고 난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에도 전 남편은 아무 말도 들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던 도중 저희 집에 한 사람이 들어왔고 전 남편을 힘으로 제압을 했네요. 남편과 이혼을 하고 저와 만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저녁 약속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죠. 저와 만나고 있던 그 사람은 저희 회사의 전담 보안 요원으로 상당히 듬직한 사람이었어요. 저희 회사의 보안 관련된 일들과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게 되자 많이 놀란 듯 저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길래 전 남편에게 들었던 내용에 대해 전부 다 설명을 했고 그 사람은 전 남편을 밖으로 내쫓으며 자신의 주머니를 이리저리 뒤지더니 무언가를 놓고 왔는지 저에게 줬던 명함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에게 받았던 명함을 다시 전달했고 전 남편은 명함을 전달받은 뒤 즉각 눈이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은 전 남편을 보며 침착하게 설명했어요. 그쪽에 어떤 사정이 있던 저에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 남편이라고 해서 집안에서 난리를 치는 모습은 제가 용납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앞으로 저는 신영 씨 집안의 전담 보안 요원이고 무슨 일이 있으면 그 명함에 있는 전화번호로 도움을 요청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더 얼굴을 마주하게 된다면 그땐 저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 같네요. 너는 이 남자랑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아? 너도 분명 나랑 똑같이 당하게 될 거라고.
내가 절대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나만 모든 걸 잃을 순 없다고. 너희들 도움 필요 없으니까 나중에 두고 보자. 오늘 일은 절대 잊지 않겠어. 전 남편은 눈이 뒤집힌 채 난리를 친 뒤 급하게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 사람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더 큰 일이 일어났을지도 모를 상황이었어요. 이미 전 남편은 갈 때까지 가버린 사람이었네요. 그날 이후 저와 만남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은 매일같이 퇴근하면 저희 집에 찾아와 저녁 늦게까지 함께 있어주고 돌아갑니다. 전화 한 통이면 무조건 달려올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사람이 저에게 정말 든든한 존재가 되어주네요. 경찰에게도 미리 얘기를 해둔 상황이라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누구와 인연을 맺는다는 건 정말 신중해야 될 문제라는 걸 이번 일을 통해서 많은 걸 느끼게 되었네요. 전 시부모님의 행방이 묘연한 상태라 안타깝지만 전 남편이 자초한 일이니 어쩌겠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제 사연을 통해 많은 걸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